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K랩에 의한 2017년 전산세무 1급 실무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김수규고요. 강의 앞서서 먼저 프로그램 다운로드와 기타 방법에 대해서 보고 진행하죠. 먼저 이제 프로그램 다운로드 방법 보겠습니다. 프로그램 다운로드는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 가셔서 우측 상단에 K랩 수업용 프로그램이라고 되어 있는 네모진 박스를 클릭하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다운로드는 바로 밑에 기출문제 해서 들어가 있으니까 필요시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 기타 이제 NCS 기준 교재도 이제 올라가 있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보시도록 합니다. 물론 이제 시험과는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백데이터 다운로드 봅니다. 전산점 1급 백데이터는 방문각 출판 홈피에 자료실 안에 학습 자료실에 올라가 있으니까 방문각 출판에 들어가셔가지고 자료실에서 학습 자료실 들어가셔서 백데이터 즉 전산점 1급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거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볼 방법은 이렇게 다운로드 받은 백데이터를 더블 클릭해서 이제 C에 K랩 DB 안에 이렇게 풀어 놓습니다. 이렇게 이제 더블 클릭하면 자동으로 여기에 이제 이런 파일들이 쭉 들어가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려면 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우리 기초정보관리에 회사 등록 있죠? 회사 등록 들어가셔서 툴바에 제일 위에 보시면 F4 회사코드 재생성이라는 툴바가 있습니다. 이 회사코드 재생성을 클릭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풀린 데이터들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회사코드 재생성까지 해야 기본적인 수업 준비가 되는 거고, 수업 준비 앞서서 이제 수업 준비가 끝나면 출제 범위를 잠깐 이제 언급하고 이제 진짜 이제 강의 진행하도록 합니다. 전산점 1급의 출제 범위는 재무, 원가, 세무회계에서 이론시험, 그다음에 실무시험에서 총 90분 동안 진행이 됩니다. 90분 동안. 재무회계는 당좌, 재고, 유무형자산, 그다음에 투자자산까지 쭉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특수회계는 잘 안 나옵니다. 외환산 회계라든지 니스, 그 다음에 기타 이제 우리 법인세, 이연 법인세 회계 이런 것들은 잘 안 나오고, 자본조정, 자본잉여금, 수익과 비용, 회계 변경까지 이런 이제 출제 범위로 재무회계가 개론 수준에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는 회계의 기본적인, 즉 원가의 기본적인 개념에서부터 표준원가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출제하고 있습니다. 원가의 개념, 요소별원가, 그다음에 요소별원가에서 부분별원가에서 제품별원가 계산 이어지는 원가 계산의 순서와, 그다음에 주문 생산 방식인 개별원가와 그다음에 대량 생산 방식인 종합원가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표준원가 계산 통해서 차이 분석하는 것까지의 출제 범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세무회계는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득세법, 원천징수 부분, 그다음에 조특법의 일부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가 되고 있고요. 30%, 그다음에 실무는 70%인데 이론을 기반으로 한 실무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이 기반이 돼야 실무 시험을 해결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론을 탄탄하게 준비하셔야 되겠어요. 이론. 실무는 거래자료 입력 이게 있고, 결산자료 입력이 있고, 거래자료 입력은 일반 전표 입력과 매매처 전표 입력을 구분하지 않고 거래자료를 지시한 다음에 부가가치세와 관련 있는 거는 매매처 전표 입력에, 관련이 없는 거는 일반 전표 입력에 넣도록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전산점 2급까지는 출제자가 일반 전표에 넣으시오,
매매치 전표 입력에 넣으시오 이렇게 제시했지만 전산점 1급 과정에서는 거래자를 제시한 다음에 수험자가 판단해서 부가세 신고와 관련이 있으면 매매치 전표 입력에, 관련 없으면 일반 전표 입력에 이렇게 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다 입력하면 이제 결산자료 입력, 그 다음에 기타 부가세 관련된 사항 입력 이렇게 있고, 부가가치세 부분으로 가면 매매처표 거래자료 입력하고 그거를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연결해서 반영하는 방법까지, 그 다음에 부속서류 꼭 나오고 가산세 꼭 나오고,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 부분 입력하도록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천세 부분 연말정산까지, 즉 사원등록, 급여자료 입력, 연말정산, 그 다음에 이자 배당, 기타 퇴직소까지 이어지는 거에 원천징수 이행상신고서 작성하는 그런 부분까지 이제 쭉 출제하고 있고요. 법인 세무조정은 법인세 기본사항과 수익금액 조정, 그 다음에 과목별 세무조정, 그 다음에 이제 법인세 가소표시 및 세액조정연서, 그 다음에 최저한세까지 쭉 이제 전반적인 기본적인 실무 서식 작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정하는 방법, 즉 소득 처분과 금액 등을 입금산입, 송금산입 통해서 각 3년도 소득 금액에 반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하시면 이 부분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출제 범위 봤습니다. 물론 이제 이론 시간에 잠깐 봤지만 또 한번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범위까지 봤으니까 이제 수업을 합니다. 교재는 이제 318페이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은 6001번 주지성상사, 6001번 주지성상사 해서 이제 일반적표 입력부터 해서 쭉 보도록 합니다. 318페이지 우리가 일반적표 입력, 입금과 출금 전표 어떻게 이제 넣는지 처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이제 풀고 뭐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잠깐 해서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사례 6001 주 지성상사는 1월 1일 811번 복류생비 판관비래요. 이거를 이제 지출했는데 뭐냐면 내용이 직원식 때 10만원을 현금 지출을 했대요. 또한 1월 1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3만원이 현금 입금되었대. 출금 전표와 입금 전표를 간단히 입력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죠. 1월 1일 날입니다. 월1 입력하는 방법은 월을 입력하고 특정 일자를 지정해서 입력하는 일자 입력 방식. 일자 입력 방식은 그날 전표가 많을 때 일자를 입력 지정 안 하고 계속적으로 해당 지정한 일자를 입력하고자 할 때 이제 쓰는 방법이고, 전표 양이 월 단위로 돼 있다 그러면 일자를 지정 않고 이렇게 비워놓으면 모든 일자를 다 입력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일자를 입력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여기는 1월 1일이면 1월 1일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일자를 지정 안 하면 1일부터 31일까지 모든 날짜를 다 이렇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안 하고 여기서 날짜를 바꿔가면서 한번 해보도록 하죠. 복류생비 10만원을 현금 지출했다 했으니까 출금 전표에 해당되고, 출금 전표는 잠깐 이제 밑에를 보면 알림이라는 난이 있어요. 구분을 입력하세요 이렇게 돼 있고, 1번은 출금 전표, 2번은 입금 전표일 때 쓰고, 3번 4번은 대체 전표일 때, 5 6번은 결산할 때 쓰래요. 그러니까 5 6번은 없는 것으로 보시고 결산 시 자동 붕괴 발생할 때 쓰는 거니까 4번까지만 쓰시면 돼요. 특히 이제 결산할 때 수증 결산이 이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첫 번째 사항인데, 수증 결산할 때도
3번, 4번을 드시면 되고 5번, 6번은 결산자료 입력에서 자동 붕괴 발생시킬 때 사용하는 거니까 우리는 4번까지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한 거를 한번 입력하는데 출금 전표다 했으니까 출금 전표 1번 한번 넣어보겠어요. 1 이렇게 하니까 이제 계정 과목란에 커서가네. 계정 과목란에 커서 갔을 때 계정 과목 코드를 모르니까 계정 과목명 두 자리 이상을 입력하시면 계정 과목을 코드와 더불어서 같이 입력 가능하도록 조회가 됩니다. 복리후생비니까 복리후생 복리 한번 해봅니다. 계정 과목명 한 자리 이상 또는 두 자리 이상을 입력하시고 엔터 치시면 그 자리 즉 복리자 들어가는 계정 과목이 다 조회가 되고 500번 때부터 800번 때 즉 500번 때 제조고 600번 때는 도급 그 다음에 700번 때는 분양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시험과 관련 있는 게 없고 관련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으니까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500번 때는 제조라 그래요. 500번 때는 제조 잠깐만 살펴볼게요. 여기 온가 경비는 500번대 경비 500번대 경비라는 게 있고 500번대 경비는 제조 또는 공장과 관련된 경비를 말합니다. 이거는 501번부터 600번까지의 코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보시지 말고 800번대 경비 보시면 돼요. 800번대 경비는 판관비다 이렇게 말하고 사무용 사무실 등 즉 제조 위에 항목에 대한 경비를 처리할 때 쓰는 계정 과목입니다. 이거는 801번부터 쭉 이어지는 거고 900번까지를 말합니다. 900번까지. 그래서 온가경비 할 때 주의하셔야 돼. 공장이라는 적극적인 표현이 있으면 500번대 그 외에는 800번대 경비를 쓴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이제 511번 복리후생비도 있고 811번 복리후생비도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거는 유령 취급하십시오. 없는 걸로 보시고 500번대와 800번대 볼 건데 500번대는 제조와 관련된 거 800번대는 제조 위에 제조와 제조 아닌 것 이렇게 구분하시면 편리해요. 그래서 제조와 제조 아닌 것 구분하시는데 제조일 때는 500번대 경비를 쓰고 제조 외에는 판관비인 800번대 경비 씁니다. 물론 이제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따로 있고 그거는 이제 별개로 하고 이렇게 이제 500번대와 800번대 경비 받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사무실 거다 했으니까 800번대죠, 그죠? 811번 복리후생비 이렇게 될 거고 811번을 선택할 거니까 811번에 커서 놓고 더블 클릭하시던지 아니면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계정 과목이 선택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래처 적용 나오는데 거래처는 채권 채무일 때만 입력합니다. 거래처는 채권 채무일 때만 입력합니다. 거래처 입력 보시는데 거래처 입력은 일반 제품 입력에서는 이거는 채권 채무일 때 경우와 별도의 언급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만 입력하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이외에 매매 전표 입력은 징빙 입력할 때 쓰는 거니까 모두 이제 별도 외상을 빼고 외상을 제외하고 모두 입력합니다. 그래서 매매 전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증빙을 입력하는 난이니까 외상을 제외하고 외상을 즉 거래처가 없는 소매 매출이라든지 간주 매출, 간주 공급, 간주 임대료 이런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매매 전표 입력에서 거래처 입력을 입력합니다. 그러니까 위아랑 일반 전표랑 매매 전표 입력의 거래처 입력은 차이가 있죠, 그죠? 거래처 입력을 하셔야 감점 안 당합니다. 거래처 입력을 넣어야 되는데 빼뜨렸다 그러면 감점 1점 당합니다. 감점 1점.
그리고 이제 조교도 이제 나왔으니까 조교도 보는데, 조교는 거래 내용을 요약한 거다라고 할 수 있는데, 거래 내용을 요약하는 조교는 이 경우만 입력합니다. 조교 입력. 조교는 거래 내용을 요약한 건데, 이런 조교는 타계정 대체일 때와 타계정으로 대체일 때와 별도 언급이 있는 경우, 또 언급이 있는 경우만 입력합니다. 타계정으로 대체라는 건 다른 목적으로 이제 사용됐을 때 그 계정 과목을 말합니다. 만약에 제품이 본래 목적에 사용된다 그러면 제품 매출원가로 나가는 게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상품이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 상품 매출로 사용되는 게 본래 목적입니다. 그러면 상품 매출원가가 되겠죠. 원재료도 원재료 B, 즉 원재료가 제조에 투입됐을 때 본래 목적으로 사용되는 거고, 그 외의 목적으로 뭐 소모품으로 대체됐다든지, 아니면 대표자 개인집에 갖다 놨다든지, 아니면 거래처에 접대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거니까 타계정 대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본래 목적 이외의 항목, 이거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본래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건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뭐가 있느냐? 이거는 접대 목적으로 제품 등을 사용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타계정 대체에 속하는 거다. 이 경우만 입력합니다. 그리고 별도 언급이 있으면 그때도 이제 입력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위에는 입력 안 하니까 주의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적용까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넣었는데, 금액 이렇게 이제 엔터 치고 가면 위에 이제 거점이 이제 입력되는데, 카피되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채점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시험 때는 지우고 뭐 할 필요가 없어요. 따라가는 거 그냥 이렇게 따라오는 거 놔두시면 되는데, 지금은 수업이니까 그냥 지우고 갈게요. 채점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액을 넣었는데, 금액을 넣을 때는 처음 이제 입력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처음이니까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0 3개를 넣을 때는 플러스 기능키, 즉 자판의 우측 플러스 넣으시면 0 3개를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다. 10만원일 때 10만원을 100하고 0 3개 뒤에 또 넣어야 되는데, 000 해도 되고 플러스 하셔도 됩니다. 100 하시고 우측에 플러스 한번 넣으시면 0 3개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출금전표 입력이 끝난 거고, 0 3개 입력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변의 복류생비 10만원, 대변의 현금 10만원 이렇게 넣어도 되고, 그 다음에 출금전표로 이렇게 넣어도 채점에 영향이 없습니다. 맞게 된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1월 1일 대여금에 대한 이자 수익 3만원이 현금 입금됐대요. 이번에는 입금전표를 한번 해보는데, 날짜 같으니까 엔터. 그 다음에 입금전표는 하단 알림을 보시면 2번 넣어라 이렇게 해놨죠. 그죠? 그러니까 2번. 그 다음에 이자 수익이니까 계정과목 모릅니다. 계정과목 코드와 명 모르니까 이자 이렇게 하시고 엔터 치니까 이자 수익이 901번 이렇게 돼 있네. 여기에 이제 커서 놓고 엔터 하시던지 확인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자 수익이 입력이 됩니다. 그렇죠. 채권채무 아니니까 지나가고, 타계정 대체 아니니까 거래소 저기 지나가고, 그 다음에 입금이니까 대변 쪽에 이제 커서가 안에 돈이 들어온 거니까 금액 30 플러스 이렇게 하시면 입금 전표가 자동으로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출금 전표, 입금 전표 한번 살펴봤어요. 0 3개, 플러스 대신한다는 거, 플러스가 0 3개를 대신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식대에 대한 출금 전표, 그 다음에 이자 수익에 대한 입금 전표
넣어봤고, 세무 1급이니까 이 정도, 뭐 이 정도 하시고 바로 320페이지 이제 대체전표 한번 넣어보죠. 대체전표. 야, 1월 2일 날 원재료 제조래요. 5만원 이거를 주 찬호전자에서 매입하고 현금 3만원을 지급하고 일부 지급이네. 나머지는 2만원인데 외상으로 했대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때 외상은 상거래니까 즉 원재료 상품 상거래죠.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상거래고, 매입은 원재료 상품 상거래고, 매출은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상거래입니다. 주요 업태 종목에 해당되는 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들어간 거에 대한 매입과 매출은 상거래죠. 우리 사업자 등록 낼 때 사업자 등록증상에 업태 종목이 있어요. 업종 업태 종목에 해당되는 걸 매입하거나 매출하면 우리 상거래로 봅니다. 상거래로 보는데 여기에서는 원재료니까 당연히 상거래네. 원재료를 매입하면서 외상으로 했대요. 그러면 상거래니까 일부에 대해서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볼게요. 2일날 차변이니까 밑에 볼까? 알림 3번이 차변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3. 그 다음에 계정 과목은 원재료 원 이렇게 하시는데, 원재료는 제조 원재료가 있고 나머지 원재료 도급 분양 이렇게 있는데, 도급 분양은 우리가 관련 없으니까 미령 취급하시고, 153번 제조 원재료만 있으니까 153번 제조 원재료만 우리가 관련이 있으니까 이 제조 원재료만 기억하시면 돼요. 153번. 그 다음에 채권 채무 아니니까 지나가고, 그 다음에 조교도 타겟정 되지 않으니까 지나가고, 금액 5만원 50 플러스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 일자 똑같으니까 일자에서는 엔터. 대변 번호는 밑에 보니까 대변이 4번 이렇게 돼 있네. 그러니까 4 치입니다. 4. 3만원은 현금 지급했대요. 그러면 현금 계정 과목을 찾아야 되는데, 현금 계정 과목이 101 일행, 그러니까 101에 커서 놓고 엔터. 금액 3만원 30 플러스, 그 다음에 일자 똑같고 엔터, 그 다음에 대변 똑같으니까 엔터. 똑같으면 엔터 카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만원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상거래상 외상이래요. 그러면 외상 매입금 이렇게 합니다.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은 251 이네. 251에 커서 놓고 엔터. 외상 매입금은 채무에 해당되고, 채무는 나중에 갚아야 되니까 누구한테 갚아야 될지를 지정을 해야죠. 지정해야 되니까 반드시 거래처를 걸어야 되는데, 우리 시험 볼 때는 채권 채무에 반드시 거래처 걸어야 돼요. 누구한테 줄 건지 누구한테 받을 건지. 찬호전자라 했으니까 거래처명 한 자리 이상 치면 되는데, 찬호 한번 해보겠습니다. 찬호하고 엔터 치니까 찬호자 들어간 거래처가 다 줘야 됩니다. 거래처 코드에 커서 놓고 해당 거래처명 두 자리 이상 또는 한 자리 이상을 입력하시면 그 자릿수 들어간 거래처명이 다 조회가 되고, 그 거래처가 있으면 찾아가서 커서 놓고 엔터 이렇게 하시면 거래처명이 입력이 됩니다. 타겟정 되지 않으니까 저기 지나가고, 그래서 이제 하니까 2만원 자동 입력됐어요. 이렇게 하면 대체전표, 차변의 원재료, 그 다음에 대변의 현금, 대변의 예상매입금 2만원 이렇게 지급하는 대체전표가 완성이 됐네요. 그죠? 대체전표. 일부 현금 지급하거나 현금이 아예 없는 거래를 대체전표 이렇게 말하죠. 대체전표. 이렇게 해서 이제 대체전표까지 입력을 해봤으니까 이제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나머지 자세한 사항은 이제 혼자 공부하실 때 보시도록 하고, 시험과 무관하니까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보시도록 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사항은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머지는 이제 무시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협회의 기본 사항을 한번 봤어요. 일반협표, 그리고 이제 말씀 안 드린 것 중에 여기 전표번호 나오는데, 전표번호는 시험과 무관하고 자동으로 이제 부여합니다. 일자별로 1번부터 자동 카운트 하니까 참조하시도록 하고,
한번 삭제된 전표번호는 재부여되지 않습니다. 재부여하고 싶으면 이제 적용 번호 수정 눌러서 상단에 번호 수정 눌러서 이제 수정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이제 일반 전표사항 받고 이제 메인 매치 전표 입력 사항을 보도록 하죠. 메인 매치 전표 입력. 메인 매치 전표 입력은 부가세 신고와 관련 있는 사항을 입력하는 메뉴입니다. 부가세 신고와 관련 있는 증빙 입력 사항이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이고, 우리 교재는 323페이지 나와있어요. 323페이지. 6001 주 지성상사는 2월 11일 제품 분명히 PD1이래요. 5개 개당 4만원을 20만원 부가세 별도로 거르쳐 주 차노전자에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대금은 전액 보통예금으로 수령하였다. 제품을 판매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했어요. 지금은 전자세금계산서가 법인 의무사항이죠. 개인은 3억 이상일 때 의무사항이고, 전자세금계산서 법인은 무조건, 개인은 3억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죠. 2월 11일 이거는 일반 전표랑 다를 바 없습니다. 그 위에 이제 위에 전체 입력, 전자 입력, 매출과세 등 쭉 돼 있네요. 그죠? 이거는 빠른 부가세 입력이라고 해서 유형을 세팅을 하고 들어갑니다. 세금계산서만 있다 그러면 11 과세, 11 매출과세 클릭하고 들어가면 세금계산서 매출이다 라는 11 과세만 나타나고 11 과세만 입력하게, 17 카과다 그러면 카드만 입력하게 등등 똑같은 유형을 입력할 때는 상단 클릭해서 넣었는데, 시험에서는 그냥 전체 입력으로 입력합니다. 월 지정하면 그 월만 입력, 그 다음에 일자를 지정하면 그 일자만 입력 이렇게 됩니다. 2월 11일이니까 2월 하시고 엔터 한번 쳐볼게요. 엔터 치면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다 입력 가능하죠. 이렇게. 근데 여기서 2월 11일을 지정하면 2월 11일만 똑같이 입력 가능합니다.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지정한 것만 이렇게 이제 입력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일반 전표랑 유사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보시도록 하고, 여기서는 지성상사가 제품 PD1을 5개 4만원에 단가 4만원에 매출했어요. 그걸 한번 입력해 볼게요. 매출일 때 매출 일자 치고 유형에 커서 되니까 하단에 이런 이제 매출 유형과 매입 유형이 있네요. 증빙을 이제 대표하는 유형인데, 이거를 잠깐 보도록 하죠. 매출 유형, 매입 유형 나눠져 있어요. 잠깐 보도록 하죠. 중요사항만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매출 유형입니다. 매출 유형은 11 과세가 있어요. 11 과세는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그 다음에 12 영세가 있습니다. 1 영세는 영세일 세금계산서 발행 매출 하는데, 이 영세일 세금계산서는 두 경우에 발행 가능하죠. 물론 이제 예상도 있지만, 첫 번째가 내국시용장일 때, 내국시용장 즉 노컬 LC일 때, 그래서 LC 그 다음에 구매확인서일 때, 구매확인서 즉 이거는 이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내, 즉 확정신고 기간까지 발행이 되면 영세율을 적용 가능합니다. 지금은 뭐 전자로 쏘기 때문에 25일날 받아도, 내국시용장이나 구매확인서가 개설됐다고 받아도
바로 즉시로 처리 가능하니까 25일까지 가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까지 대구시용장 구매 확인서가 발행이 되면 영세율을 적용 가능합니다. 단 1차 계약 1차 계약일 때 가능합니다. 즉 수출업자와 1차 계약을 맺고 수출 물품을 우리가 이제 납품할 때 그거에 대해서 수출의 기여가 있으니까 영세율을 적용하겠다라는 건데, 일대 수출업자와 직접 계약일 때만 영세율이 적용 가능하다. 그리고 25일 내에 가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5일 내에 발행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일산면세라는 게 있어요. 일산면세는 계산서 발행 매출인데, 면세 대상을 이제 공급할 때, 면세 대상 알죠? 기초생필품이라서 면세하는 경우, 그 다음에 후생 문화 관련된 거, 즉 문화, 교육, 후생과 관련된 거, 기초생필품이라서 부가세 구성 요소라서 면세하는 이런 것 등은 면세 대상이고, 면세 대상은 역진성 완화 때문에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일산 면세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일사건별이라는 게 있는데, 일사건별은 무증빙을 뜻합니다. 무증빙 입력할 때 증빙이 없는 경우, 즉 적격 증빙이 아닌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가 아닌 거, 이런 것들을 무증빙이라고 그래요. 이런 거가 아닌 거를 무증빙이라고 그러는데, 소매 매출할 때 증빙 없이 했다든지, 그 다음에 매입세 공제는 받았는데 매출을 안 일으키는 간주 공급 했다든지, 즉 접대했다든지, 개인적으로 갖다 썼다든지, 이런 것들은 매입세 공제를 받았는데 매출세액을 안 일으키니까 부가세가 과세하는 경우죠. 간주 공급. 그 다음에 간주 임대료. 임대료가 없는데 억지로 간주해서 임대료 내도록 하는 게 간주 임대료죠. 이게 이제 증빙이 없는 경우입니다. 증빙이 없을 때는 일사건별로 논다. 그 다음에 이제 1호 종합은 간이는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인력수출. 인력수출은 수출신고 필증에 의한 직수출일 때, 이때 이제 인력수출이고, 1, 2 영세는 국내 매출이고, 인력수출은 국외 반출에 해당되는 직수출입니다. 직수출. 그 다음에 17카과. 카드 과세 매출, 즉 카드 발행해서 매출하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현과 현금영수증 발행 매출, 현금영수증 발행 과세 매출이죠. 위에도 이제 과세고 밑에서 과세. 이게 이제 매출용에 속하는 거고, 매입용은 이렇습니다. 매입용은 매출용과 뭐 다를 바 없어요. 매출용과 뭐 대조적인 거니까 매입용 한번 보도록 하죠. 매입용은 매출용과 반대입니다. 5로 시작하는 거고, 5일 과세 있어요. 5일 과세는 세금계산서 수치 매입이 되는 거고, 5이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수치 매입. 매출과 반대자 입장이니까 따로 설명이 필요 없어요. 53 면세는 계산서 매입. 다음에 54 불공이 이제 주의할 거죠. 54 불공은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불공제 사유에 속한대요. 불공제 사유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먼저 세금계산서 부실기재분, 학계표 부실기재분, 이런 것들 첫 번째고, 두 번째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매입했다 그러면 불공제합니다.
매출세액, 매입세액 해주는, 매입세액 해주는 이유는 매출세액을 발생시키라고 해주는 건데, 사업과 무관한 자산을 매입했다면 당연히 매출세액과 전혀 관련이 없겠죠. 매출세액을 일으키는데 사용 안 하는 사업과 무관한 자산 불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접대와 관련한 사항, 이것도 매출세액이 안 일어나죠. 그 다음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의 구입, 유지, 임차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을 당연히 불공개합니다. 불공개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불공개하는 건 면세와 관련된, 면세 사업과 관련된 사항하고, 면세 사업인데 생계에서 받았으니까 불공개하겠죠, 그죠? 불공개. 그 다음에 토지의 자본적 지출, 면세인데 토지의 자본적 지출, 토지를 매입했는데 토지 위에 건물이 있었대. 그러면 건물은 필요 없죠? 건물을 철거할 때 그 철거 비용을 우리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토지의 자본적 지출을 생계에서 받았으면 불공 이렇게 합니다. 불공. 그 다음에 등록전 매입세, 즉 사업자 등록하기 전에 매입세액은 공개 안됩니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20일 내 등록 신청하면 신청 시 역산하여 모두 공개 가능하지만 안 했다 그러면 불공개합니다. 아시죠? 이렇게 이 정도 보시고, 5 수입 봅니다. 5 수입은 세관장이 발행하는, 다른 것들은 이제 사업자가 발행하는데 이거는 세관장이 발행합니다. 세관장이 발행하는 수입세액기한서 입력일 때 하는데, 수입세액기한서는 주의할 게 과표가 관세 가격에 관세도 하고 개별소득세, 주세, 그 다음에 교통에너지 환경세, 그 다음에 교육세에 대한 농특세 등 교육세, 농특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세금들의 잔치입니다. 그래서 과표는 회계 처리하지 않고 회계 처리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부가가치세만 회계 처리합니다. 이게 특징이죠. 이게 특징이니까 그 사항을 유념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5 수입하세요. 그 다음에 57카과 57카가는 카드 과세 매입, 그 다음에 유형과,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을 봐야 돼요. 현금 영수증은 6일형과 즉 현금 영수증 과세 매입. 네. 이렇게 이제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봤으니까 입력 한번 해보죠. 사례, 생계에서 발행 매출이니까 11 과세, 품목 PD1 대소음자 뭐 필요 없습니다. PD1 똑같이 해볼게요. 다음에 5개 4만원 이랑 똑같네. 다음에 찬호전자 하는데 거처명 커서놓고 거처명 2자리 이상 치면 조회됩니다. 다음에 전자생계환서 할 때는 1여, 아닐 때는 부. 다음에 결제는 보통예금으로 수령해야 돼. 보통예금으로면 분기란에 커서놓고 하단을 잠깐 볼까요? 0번은 분기 없음, 분기 안하고자 할 때. 1번은 현금이 들어오고 나갈 때 현금. 3번은 외상인데 3번 외상은 상거래상 외상일 때, 즉 상품 매입, 원재료 매입, 상품 매출, 제품 매출일 때. 3혼합은 차대로 해서 직접 넣고자 할 때. 4번 카드는 카드 결제일 때. 5번 추가는 환경 설정에서 추가로 입력하는 걸 이제 반영할 때. 이렇게 되니까 잘 보시도록 하는데, 여기서는 외상도 아니고 현금도 아니고 분기업순도 아니니까 3번 혼합 넣어서 한번 분기하는데,
혼합 넣으니까 우리가 분계도 안 했는데 분계가 자동으로 따라오네. 이 분계는 환경 등록에 있는 사항을 자동으로 반영합니다. 환경 등록에 여기 보시면 환경 등록에 기본 사항을 세팅하는 게 있는데, 환경 등록에 보시면 자릿수, 소수점 자릿수도 세팅할 수 있고, 분계 유형 설정 세팅하는欄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매출이 자주 발생하는 걸 분계 유형 설정으로 설정하는 란인데, 제조업이니까 아무래도 상품 매출보다는 제품 매출이 자주 발생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제품 매출 이렇게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 안 했는데 제품 매출이 바로 나오는 이유가 여기서 매출을 사공사 제품 매출로 세팅했으니까. 다음 예상 매출금 세팅했는데, 매출 채권을 상거래상 예상 매출금 세팅해 놓으면 외상 쳤을 때 예상 매출금이 자동 들어갑니다. 뭐 미수금으로 세팅할 수도 있지만 상거래가 주로 많이 발생하니까 108을 세팅했어요. 매입도 상품보다는 제조업이라서 원재료가 더 많이 매입될 거니까 매입을 원재료, 다음 매입 채무도 해상 매입금, 이게 미지급보다 많을 거니까 해상 매입금. 다음에 지금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예상 매출금 이렇게 이제 해놨는데, 상거래상 신용카드 거래다 그러면 예상 매출금으로 하래요. 그러니까 예상 매출금 이렇게 세팅해놨고, 매입 채무도 똑같아요. 뭐 자주 발생하는 게 신용카드 거래에서 상거래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예상 매입금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제 미지금을 이제 기본으로 해놨어요, 제가. 그다음에 카가, 현가, 건별 보시면 뭐가 포함됐다 이렇게 나는데, 부가세 포함 여부입니다. 즉 부가세에 공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다 그러면 포함, 과세 공가액처럼 공가액에 부가세가 미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미포함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계 설정을 하면 공가액란에 공급대가를 금액 넣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이 알아서 1.1로 나눠서 공가액과 부가세로 분리시키니까 여기 꼭 확인하도록 합니다. 카과 현과 건별은 부가세가 포함된 걸로 인식하니까 공급대가로 입력한다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완성해서 볼 거예요. 봤으니까 엔터 해서 차변을 보통계금 넣을 거예요. 보통 이렇게 하고 지나가고, 우리 보통예금 거래처 안 넣습니다. 채권 채무가 아니니까 거래처 안 넣고 이렇게 넣으면 거래처 자료 반영. 그리고 여기 거래처는 채권 채무가 아니더라도 상단에 거래처를 그대로 반영하니까 뭐 삭제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놔두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자리 입력, 매매치 손표 입력 기본상으로 해서 봤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내용을 더 자세히 보도록 하죠. 고생하셨습니다.